당신이 던진 평범한 단어, 그 뒤에 숨겨진 기괴한 이야기. 키워드 도둑, 키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무회전님이 제보하신 소시오패스, 마스터피스, 타투입니다. SNS에서 타투 무료 모델을 구한다는 DM을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소름 돋는 이유.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출발합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해. 안전불감증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다니. 난 정말 예쁜 한 송이의 장미꽃 타투면 충분했는데 말이야. 난 원래 신중한 편이었어.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혼자 결정할 일이 많다 보니까 뭐든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생겼거든. 근데 딱 한 가지. 타투만큼은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어. 등 한가운데 예쁜 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한텐 의미가 있었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려주셨던 그림이 한없이 예쁜 꽃송이였거든. 그걸 내 몸에 새기고 싶었어. 엄마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 괜찮은 타투이스트한테 받으려면 꽤 비싸더라고. 그래서 계속 미뤄왔어. 그러다 그 DM을 받은 거야. SNS로 날아온 메시지. 포트폴리오 모델 구합니다. 시술비 전액 무료. 발신자 프로필을 들어가 봤어. 타투이스트였어. 포트폴리오 게시물들을 쭉 내려보는데 작품들이 정말 압도적이었지. 흑백 리얼리즘, 컬러 일러스트, 세밀한 라인 워크까지. 하나같이 살아 움직일 것 같은 퀄리티였어.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 팔로워가 2만 명이 넘는데도 댓글창은 거의 비어 있었거든. 게시물마다 서너 개의 짧은 칭찬뿐이었어. 대단하다, 멋지다 같은 한마디. 진짜 타투를 받은 사람들의 후기는 보이지 않았어. 그리고 또 하나. 작품 사진 속 인물들은 전부 얼굴이 잘려있거나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었지. 모델 보호 차원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 민지한테 보여줬어. 걔는 내 절친이자 유일하게 내 일정을 항상 챙겨주는 친구였거든. 민지는 화면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 뭔가 깨름칙하다면서. 댓글도 없고 후기도 없고 얼굴도 안 보이는 게 수상하다고 했지.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라는 게 이상하대. 실력 있는 타투이스트가 굳이 공짜로 해줄 이유가 있냐면서. 근데 난 그냥 기회라고 생각했어. 포트폴리오 모델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민지는 고개를 저으면서 최소한 샵 위치라도 확인해보라고 했어. 그래서 연락했지. 답장은 금방 왔어. 직접 만나서 상담하자는 내용이었어. 개인 스튜디오 주소를 보내줬는데 지도로 확인해보니까 시내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어. 야산 근처 주택가. 민지한테 다시 보여줬더니 걔가 딱 잘라 말했어. 가지 말래. 너무 외지고 검증도 안 된 사람이고 뭔가 수상하대. 차라리 돈 모아서 제대로 된 샵에서 받으래. 근데 난 안 들었어. 그 포트폴리오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 그리고 솔직히 공짜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지만. 민지한테 괜찮다고, 낮에 가는 거니까 안전하다고 말했어. 민지는 한숨 쉬면서 알겠다고 했어. 대신 약속 시간 2시간 후에 꼭 연락하래. 안 오면 바로 경찰 부른다면서.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 약속 날 오후 3시. 난 내비게이션을 따라 그곳으로 향했어. 갈수록 주변이 한적해지더라. 아파트 단지가 사라지고 단독주택들이 듬성듬성 나타나고 나무들이 많아졌어. 차도 별로 안 다녔어. 내비가 목적지 도착을 알렸어. 2층짜리 회색 벽돌주택. 창문이 유난히 작고 주변에 나무가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었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망설였어. 뭔가 느낌이 이상했거든. 집이 너무 조용했어. 생활감이 없었어. 그리고 공기도 묘하게 무거웠지. 그냥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어. 한창 후에 문이 열렸어. 그가 나타났지. 3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 키가 크고 마른 체구였어. 검은색 터틀맥에 청바지. 양팔 전체에 타투가 빽빽했어. 근데 그의 눈이 이상했어. 웃고 있었는데 눈은 전혀 웃지 않았어. 차가운 유리구슬 같은 눈빛. 감정이 없는 눈. 그는 기다렸다면서 날 안으로 안내했어. 1층 거실은 생각보다 평범했어. 소파, 테이블, TV. 근데 뭔가 이상하게 깔끔했어. 너무 깔끔했어.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집 같은 느낌이었지. 사진도 장식품도 생활용품 하나 보이지 않았거든. 그리고 공기가 무거웠어. 환기가 안 되는 건지 꿉꿉한 냄새가 났어. 소독약 냄새 같기도 하고. 그는 작업실이 지하에 있다고 했어. 같이 내려가자면서. 지하실?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 근데 이미 들어온 이상 거절하기도 애매했어. 그리고 타투샵 중에서 지하에 있는 곳도 많잖아. 별거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 계단을 따라 내려갔어. 한 걸음 내려갈 때마다 소독약 냄새가 진해졌어. 그리고 다른 냄새도 섞여 있었어. 쇳내, 피냄새 같은 거. 지하실 문 앞에 섰어. 두꺼운 철문이었어. 일반 집 지하실 문 같지 않았지. 그가 열쇠로 자물쇠를 여눴어. 문이 천천히 열렸어. 그 순간 숨이 멎었어. 벽면 전체가 사진으로 뒤덮여 있었거든. 여자들 사진. 최소 10명, 어쩌면 그 이상. 전부 전신 사진이었는데 온몸이 빈틈없이 타투로 뒤덮여 있었어. 배, 등, 목까지, 손가락 끝까지. 피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문신투성이었지. 더 끔찍한 건 표정이었어. 눈이 퀭하게 꺼져 있고 입술은 바싹 마르고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응시하는 얼굴들. 산 사람 같지 않았어. 그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 자기 작품들이라고. 사진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 저 작품은 생명의 순환, 이 작품은 시면의 꿈, 저쪽은 죽음의 무도. 각자 테마가 다르고 전부 자기 마스터피스래. 완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뿌듯했다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었어. 난 뒷걸음질했어.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난 그냥 작은 타투 하나만 하려고 했다고. 그의 표정이 바뀌었어. 웃음이 사라지고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 그리고는 앉으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 본능이 비명을 질렀어. 도망쳐. 지금 당장. 난 뒤돌아서 계단으로 뛰었지만 그가 더 빨랐어. 손목이 확 잡혔고 그의 손아귀 힘은 상상 이상이었어. 난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 그는 날 끌고 가서 한가운데 놓인 시술 의자에 억지로 앉혔어. 의자에 설치된 가죽끈으로 내 손목과 발목을 묶기 시작했어. 난 미친 듯이 저항했지만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재빨리 날 고정시켰어. 그는 조용히 하라고 했어. 소리 질러봤자 아무도 안 듣는데. 그래도 난 계속 소리쳤어. 왜 이러냐고. 미쳤냐고. 그 사람은 자신을 예술가라고 소개했어. 그리고 난 자기의 다음 캔버스래. 완벽한 캔버스라면서. 피부톤도 좋고 체형도 균형 잡혀 있다고 했어. 이번 작품 제목은 영원의 정원이래. 내 몸 전체에 꽃과 덩굴을 새길 거래. 얼굴엔 나비를, 등엔 장미정원을, 다리엔 뿌리를. 그는 장갑을 끼고 타투 머신을 준비했어. 바늘이 윙윙거리는 소리. 난 온몸이 얼어붙었어. 바늘이 내 등에 닿았어. 찌릿하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 하지만 신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공포가 더 컸어. 이 남자가 날 어떻게 할 건지, 저 벽에 여자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첫 세션은 2시간 동안 계속됐어.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바늘을 움직였어. 내 비명 따윈 신경도 안 쓴 채. 끝나고 나자 그는 거울을 내 앞에 들었어. 등 한가운데 장미 윤곽선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어.
그는 1단계가 완료됐다고 했어. 앞으로도 수십 시간은 더 걸린대. 서두르지 않는다면서. 천천히 완벽하게 완성할 거래. 그날부터 난 지하실에 갇혔어. 한쪽 구석에 작은 침대, 딸린 화장실, 창문은 없고 두꺼운 철문은 밖에서만 여는 자물쇠, 천장 구석엔 CCTV. 내 소유품은 모두 빼앗겼어. 핸드폰, 지갑, 차 열쇠까지. 그는 경고했어. 도망가려 하지 말래. 어차피 못 나간대. 작품이 완성되기 전엔 날 내보낼 수 없대. 미완성 작품은 스튜디오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서. 그는 매일 아침 10시에 내려왔어. 식사를 주고 날 의자에 묶고 타투 머신을 켰어. 2시간, 4시간, 6시간. 시술 시간은 점점 늘어났고 내 몸은 점점 그의 작품으로 덮여갔어. 첫 이틀은 시간 감각이 남아 있었어. 3번째 날부터 하루가 한 덩어리로 뭉개지기 시작했어. 4번째 날엔 민지 생각이 났어. 민지가 신고했을까? 경찰이 올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5째 날, 6째 날. 아침 10시 그가 철문을 여는 소리만이 유일한 시계였어. 등의 장미가 커지더니 옆구리로 번졌어. 덩굴이 허리를 감고 잎사귀가 갈비뼈를 따라 퍼져나갔어. 며칠 후엔 허벅지에 뿌리를, 종아리엔 가시넝쿨을 그렸어. 거울 볼 때마다 낯설었어. 점점 저 여자들처럼 변해가고 있었거든. 4월째 되던 날 난 물었어. 왜 이러는 거냐고. 저 여자들은 다 어디 갔냐고. 그는 내 피부에 연고를 바르며 대답했어. 완성됐대. 그래서 보냈대. 어디로 보냈냐고 물었더니 영원한 전시장으로 보냈다고 했어. 그의 눈빛이 공허하게 벽에 사진들을 훑었어. 그는 말했어. 작품은 완성되는 순간 가장 아름답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퇴색된다면서 피부는 늙고 색은 바랜다고. 그래서 완성 직후 사진을 찍고 그 순간을 영원히 보존한대. 물리적인 캔버스는 영구 보존 처리하지만 기록은 남긴다고. 이렇게. 영구 보존 처리. 온몸이 얼어붙었어. 저 여자들은 죽었다는 거였어. 그날 밤 난 결심했어.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근데 어떻게? 철문은 두껍고 자물쇠는 밖에 있고 CCTV는 날 감시하고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는 날 쉽게 제압했거든. 그럼 남은 건 하나뿐이었어. 머리를 써야 한다는 거. 다음 날부터 난 연기를 시작했어. 저항을 멈췄어. 소리 지르는 것도 발버둥 치는 것도 그만뒀어. 그가 날 의자에 묶을 때 순순히 따랐어. 시술 중에도 조용히 있었지. 그는 눈치챘어. 당연하지. 이틀째 되던 날 그가 물었어. 왜 조용하냐고. 난 대답했어. 지쳤다고. 어차피 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고. 거짓말이었어. 난 하나도 안 지쳤어.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거든. 탈출 방법을, 기회를. 사흘째 되던 날, 난 한 발 더 나갔어. 거울로 내 등을 보면서 말했어. 생각보다 예쁘다고, 선이 정교하다고. 그의 눈빛이 살짝 변했어. 뭔가 만족스러운 표정. 나흘째 되던 날, 그가 시술을 중간에 내가 먼저 물었어. 이 장미는 무슨 품종이냐고. 왜 덩굴을 이렇게 배치했냐고. 그는 대답했어. 신나서 자기 예술론을 설명하기 시작했어. 구도가 어떻고, 색 배치가 어떻고, 상징이 어떻고. 난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 일주일이 지났어. 그는 점점 경계를 풀기 시작했어. 날 의자에 묶을 때 가죽끈을 조금 느슨하게 했어. 시술 끝나고 바로 안 묶고 잠깐 화장실 다녀오게 했어. 난 계속 순응했어. 그의 작품을 칭찬하고 질문하고 관심 있는 척했어. 속으론 구역질이 났지만. 열흘째, 결정적 순간이 왔어. 시술이 끝나고 그가 날 침대로 데려갔어. 평소처럼. 근데 이번엔 손목을 침대 프레임에 묶지 않았어. 그냥 루표만 놓고 올라갔어. 신뢰하기 시작한 거야. 날 믿기 시작한 거지. 그날 밤 난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 CCTV 렌즈가 깜빡이고 있었어. 저게 문제였어. 내가 뭘 해도 다 보인다는 거. 근데 생각해봤어. 그가 정말 24시간 CCTV를 보고 있을까? 아마 아닐 거야. 자기도 자야 하고 작업도 해야 하니까. 아마 녹화만 되고 있고 이상한 일이 있을 때만 확인하는 거겠지? 그럼 내가 이상한 행동만 안 하면 돼.
며칠 더 기다렸어. 2주가 지날 무렵 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 그가 시술을 끝내고 연고를 바를 때였어. 난 거울을 보면서 말했어. 타투 부위가 계속 간지럽고 불편하다고. 제대로 씻고 싶다고. 그는 잠깐 멈칫했어. 난 재빨리 덧붙였어. 감염되면 안 되잖냐고. 작품이 망가질 수 있다고. 그냥 샤워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작품이 망가진다는 말에 그의 표정이 굳었어. 그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하지만 여기 화장실은 샤워 시설이 없대. 1층 욕실을 써야 한다면서. 내일 올라가서 씻게 해주겠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근데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 고맙다고만 했지. 그날 밤 난 한숨도 못 잤어. 다음날 아침 10시 그가 내려왔어. 평소처럼 식사를 줬어. 난 천천히 침착하게 먹었어. 서두르는 기색을 보이면 안 됐거든. 식사 후 그는 날 계단으로 안내했어. 올라가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근데 걸음은 천천히 자연스럽게 옮겼어. 1층. 2주 만에 보는 햇빛이었어. 거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눈부셨어. 그는 복도 끝에 욕실을 가리켰어. 30분 안에 끝내래. 그리고 문은 잠그지 말래. 자기가 밖에서 기다린다면서. 난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들어갔어. 문을 살짝 닫았어. 잠그지는 않았지. 그가 의심할 테니까. 욕실은 평범했어. 욕조, 세면대, 변기, 그리고 작은 창문 하나. 창문. 난 재빨리 창문으로 다가갔어. 손으로 밀어봤어. 잠겨 있었어. 창문 손잡이를 돌려봤어. 뻑뻑했지만 움직였어. 천천히 조심스럽게 돌렸어. 소리가 나지 않게. 딸깍. 열렸어. 창문을 살짝 밀어 올렸어. 5cm 정도. 밖에 공기가 들어왔어. 창문은 작았어. 근데 내 몸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 문제는 소리였어. 창문을 완전히 열면 소리가 날 거야. 그럼 그가 들을 거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 세면대 서랍을 열었어. 수건, 비누, 그리고 면도기. 일회용 면도기 2개. 난 하나를 집어들었어. 플라스틱을 벗겨내서 날만 빼냈어. 그리고 다시 생각했어. 지금 당장 창문으로 도망칠까? 아니면 그를 제압할까? 창문은 위험했어. 열면서 소리가 날 거고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그가 들이닥칠 수도 있어. 그를 제압하는 게 나았어. 난 샤워기를 틀었어. 물소리로 시간을 끌었어. 면도기 나를 손에 쥐고 문 뒤에 섰어. 5분쯤 지났을까?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 문 밖에서. 괜찮냐고. 오래 걸린다고. 난 대답했어. 거의 다 됐다고. 머리 감고 있다고. 다시 물소리만 들렸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손에 땀이 났어. 2분 후 난 샤워기를 껐어. 수건으로 몸을 대신 닦고 옷을 입었어. 그리고 조용히 문 뒤에 섰어. 면도기 나를 꽉 쥐고. 문을 열었어. 그가 복도에 서 있었어. 팔짱을 낀 채. 난 나오면서 말했어. 개운하다고. 고맙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하로 내려가래. 난 그의 앞을 지나쳤어. 계단으로 향하는 척하면서. 그리고 그 순간 난 발을 헛디딘 척 비틀거렸어. 그가 반사적으로 내 팔을 잡았어. 바로 그때였어. 난 돌아서서 면도기 날로 그의 손등을 긁었어. 깊게. 피부가 갈라지는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 그의 눈이 커졌어. 1초가 연겁처럼 느려졌어. 그리고 피명, 날카롭고 짐승 같은 소리. 피가 튀었어. 뜨거운 액체가 내 얼굴에 튀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 몸이 먼저 움직였어. 현관문으로. 그가 뒤에서 소리쳤어. 멈추라고. 미친 듯이 날 쫓아왔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 돌렸어. 열렸어. 밖으로 뛰쳐나갔어. 햇빛이 눈을 찔렀어. 시야가 화해졌지만 멈추지 않았어. 주차장에 내 차가 있었어. 하지만 열쇠는 그가 빼앗았었어. 도로로 뛰었어. 맨발로. 온몸에 타투가 채 안 물지도 않은 채로. 뒤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렸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 도로가 보였어. 그리고 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어. 난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어. 팔을 흔들며 소리쳤어.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운전자가 창문을 내밀며 소리쳤어. 미쳤냐고. 근데 내 모습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 난 차 앞에 쓰러지며 외쳤어. 경찰 불러달라고. 저 남자가 날 가뒀다고. 뒤를 돌아봤어. 그는 거기 서 있었어. 집 입구에.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채로. 우리 눈이 마주쳤어.
그의 표정은 아쉬움이었어. 분노도 아니고 당황도 아니고 그냥 아쉬움. 미완성 작품을 잃은 예술가의 표정.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가더니 집 안으로 사라졌어. 운전자가 내게 담요를 덮어줬어. 그리고 전화로 경찰을 불렀어.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 그들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 그는 이미 도망간 뒤였어. 지하실에서 엄청난 양의 증거가 나왔지. 사진들, 타투 장비들, 그리고 뒷마당에 묻혀있던 12구의 시신. 전부 벽에 붙어있던 사진 속 여자들이었어. DNA 대조 결과 그들 중 7명은 지난 3년간 실종 신고가 됐던 사람들이었대. 나머지는 신원 미상이었고 그는 아직도 잡히지 않았어. CCTV에도 안 잡혔고 추적도 끊겼어.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지. 경찰은 아마 다른 지역에서 다시 시작했을 거라고 했어. 새 신분으로, 새 스튜디오로, 새 캔버스를 찾아서. 민지가 병원을 달려왔어. 날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 내가 약속 시간 2시간 후에 연락이 안 됐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어. 근데 경찰은 처음에 성인 가출로 처리하려 했다고 했어. 민지가 끈질기게 요구하고 내 차 위치 추적을 요청하고 매일 전화해서 도촉해야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대. 그 사이에 난 이미 2주를 갇혀 있었던 거지. 민지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 자기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다고. 근데 난 알아. 민지 잘못이 아니란 거. 내 잘못이야. 경고 신호들이 다 있었는데 난 무시했어. 지금도 난 그 타투를 지니고 살아. 미완성된 장미정원. 등 한가운데서 시작해서 옆구리 허벅지까지 뻗은 덩굴과 가시. 병원에선 레이저 제거를 권했지만 범위가 너무 넓어서 완전히 지우는 건 불가능하대. 수십 번의 시술이 필요하고 흉터도 남을 거래. 그래서 난 그냥 두기로 했어. 기억하기로 했어. 다시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직감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가끔 악몽을 꿔. 지하실, 타투 머신 소리, 벽의 사진들, 그리고 그의 차가운 눈빛을. 그리고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 그가 어딘가에서 지금도 누군가를 가두고 있는 건 아닐까? 새로운 캔버스에 새로운 마스터피스를 그리고 있는 건 아닐까? 완성될 때까지 나가지 못하는 미완성된 캔버스를. 그리고 난 오늘도 내 몸에 남은 그의 흔적을 보며 생각해. 저 여자들 중 누군가는 나처럼 저항했을까? 누군가는 나처럼 탈출을 시도했을까? 아니면 모두 포기했을까? 그 답은 아무도 모르지. 그들의 목소리는 이미 사라졌으니까. 남은 건 사진뿐이니까. 영원히 미소 짓지도 비명 지르지도 못하는 그저 벽에 걸린 작품으로만 남은 여자들. 난 살아남았어. 미완성된 채로.